안녕하십니까. JC 회계법인의 지호준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RES 액트의 일환으로서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혜택 중에 하나인 PPP 론 융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나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P 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SBA 론이라는 것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SBA는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약자입니다. 미국 중소기업청으로서 미국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 약 한 3천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는 그런 연방 정부 산하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SBA가 스몰 비즈니스를 돕는 자영업자들 돕는 형식에는 크게 융자 형태, 론의 형태와 보조금, 그랜트의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별히 융자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융자의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504 론이라고 불리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또는 투자 개발 쪽에 필요가 있을 때에 이 504 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Capital Line of Credit, 단기 융자의 형태로서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를 돕는 그런 융자의 형태가 있겠습니다. 또 익스프레스 론은 초단기 융자로 정말 짧은 기간에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형태 이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또 엑스포트 론, 그뭐 LC라든가 또 수출입 관련해 가지고 스몰 비즈니스들 자영업자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 중요한 것들 중에 중요한 융자의 방법 종류 중에 하나는 디제스터 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재난 지역에 있을 때 또는 디클레이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돕는 그런 지역을 돕는 거기 지역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돕는 그 디제스터 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A 론이라고 하는 일반 융자가 있는데요. 그 일반 융자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A 론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눌 PPP 론이 바로 이 7A 론의 일종의 modification, 그 변경되어서 수정되어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P 론이나 또는 EIDL 론 모두 다 SBA에서 주관하는 론으로서 스몰 비즈니스 또는 자영업자를 돕는 론이다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7A 론의 일환으로서 PPP 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ARES 액트에서 많은 그 정말 이 2조 2천억 불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지원금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 SBA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눴던 것처럼 EIDL, 디제스터 론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PPP, 뭐의 약자냐면은 Payroll Protection Program 론입니다. 이게 약 한 350, 그러니까 350 billion dollars가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스몰 비즈니스를 도울 예정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payroll입니다. payroll. 임금 또는 급여에 대한 단어인데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이번 시간에 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yroll Protection Program Loan, PPP라고 하는 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PP 론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PP는 SBA 7A라는 그런 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제스터 론과는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고객분들이 회계사님 혹시 PPP 론과 이 디제스터 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간단히 답을 드리면 네, 맞습니다입니다. 두 개 론 자체가 다른 형태고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자, 대상은 2월 15일 현재 운영 중인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500명, 종업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융자액에 대한 사용 기간입니다. 돈을 받은 이후에 또는 이 론이 융자액이 사용돼야 될 기간은 바로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비용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이제 운영 비용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과 상환 기간은 지금 어저께에 이제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4%, 맥시멈 4%다라고 공시를 했었고요. 상환 기간 동안 최대 10년이다라고 했었었는데 어제 지금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다시 개정안을 공개하기로는 이자율은 0.5%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년으로 매우 짧아졌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이전에 인포메이션을 갖고 계신 분이라던가 또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자료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버되는 기간이 6월 30일이다 보니까 신청 마감일 또한 6월 30일 202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PPP 론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론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서 6개월 동안은 원금과 이자, 프린서플과 인트레스트를 에 대한 상환을 보류를 해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6개월 동안 보류는 해주지만 이때 발생한 이자는 계속 어크룰 된다.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신용 보증, 퍼스널 개런티 및 담보 의무, collateral을 면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SBA 론과 다른 론들은 개인 신용 보증과 담보 의무를 많이들 갖고 있는데 이번 PPP 론에는 퍼스널 개런티와 collateral에 대한 것들을 면제했기 때문에 만일 걱정하시는 이게 만약 론이 문제가 있을 경우라든가 또는 론을 갚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론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났는가라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내가 얼마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내가 SBA에서 이 PPP를 통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리 크지 않은 혜택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이 PPP에 대한 법안을 분석하고 해석함에 몇 번을 저희가 사실 상검을 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스몰 비즈니스 직원 수가 많지 않으신 20인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을 거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PPP 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 두 가지, 다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금액 중에 적은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월 평균 직원 급여, 이 직원 급여에는 10만 불 이상 받는 고액 연봉자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 월 평균 직원 급여를 구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2.5배를 곱하면은 그 금액의 융자 금액이 나오고요. 이 금액과 또는 $10 million, 1,000만 불을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융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아마 1,000만 불은 의미가 없는 숫자일 것 같고요. 월 평균 직원 급여 금액 곱하기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최대 융자 금액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10만 불 이상 고액 연봉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액 월 평균 어떻게 월 평균 금액이 산정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저께 발표된 SBA에서 발표한 트리저리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거하면은 일단 2019년도 캘린더 이어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평균 급여액을 계산하겠다라고 공시는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를 3 월에 시작하셨거나 2019년도 아니면 시즈널로 인프를 고용하시는 분들, 뭐 여름에만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겨울에만 고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조금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계산함에 있어서는 회계사 또는 렌더, 뱅커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 평균 직원 급여의 2.5배가 최대 융자 금액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PPP 융자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 회사에는 2명의 직원이 있고 좌의 연봉은 6만 불이고 조의 연봉은 12만 불이다라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불 이상의 금액은 capped out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금액은 PPP 융자를 계산하면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좌는 10만 불 이하이기 때문에 100% 모두 다 PPP 융자 계산에 사용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조의 경우에는 10만 불이 넘는 2만 불은 PPP 융자 계산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연봉은 합쳐서 18만 불이지만 PPP 융자를 계산하는 용도의 연봉은 6만 불과 또 10만 불, 원래 조의 연봉에서 2만 불이 차감된 금액이겠죠? 16만 불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연봉을 12로 나눴을 경우에 좌의 경우에는 5만 불, 조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좌의 경우는 5천 불, 그리고 조의 경우에는 8,333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JC 회사의 PPP 융자 최대 금액은 PPP 월급으로 우리가 계산된 5천 불과 8,330불이 합친 금액의 2.5배를 하게 되고요. 그 금액은 보시는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33,330불이 33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통해서 PPP 최대 융자 금액이 계산되어지겠고요. 이 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렌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출할 서류를 통해서 뱅커 또는 렌더들이 이 PPP 연봉 또는 PPP 월급에 대한 금액들을 산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론 금액을, 융자 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PPP의 주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교적 다른 론들에 비해서 신청 후에 신속하게 승인이 되고 처리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PPP는 신규 론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론들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빨리 처리해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처리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택이 되겠죠. 융자 금액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PP를 통해서 산출된 아까 2.5배 월 평균 직원 급여액의 2.5배를 곱한 금액을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이다? 아닙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서 제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승인 후, 융자를 받은 후에 또는 융자가 오리지네이트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융자가 시작된 이후에 8주 동안 8 weeks 동안 다음 비용에 사용했을 때에만 전액 감면 받는다가 바로 PPP론의 탕감 혜택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비용에는 급여, 직원 급여, 페이롤 익스펜스, 임대, 이자 또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급여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융자금을 산출할 때 10만 불 이상 고액 연봉자를 뺐던 것처럼 저희가 이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또한 그 고액 연봉자는 빼야 됩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를 지출할 때에 보통은 이제 그 오너분들 또는 오피서분들 또는 고액의 매니저분들은 여기서 제외돼야 되겠고요. 10만 불 이하의 직원 급여자들한테만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게 그러면 산정이 어떻게 되냐? 지금 8주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로 산정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그 주수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10만 불을 지금 2주 동안에 나눴을 때 8주 동안 나눴을 때의 월 급여 또는 주 급여가 산정됐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만큼은 급여에서 빼게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어저께 지금 SBA와 트레저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거하면은 그 있는 표현 그대로 제가 그냥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 8주 동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금액, 급여에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 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의역을 한다고 하면은 론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이 그 융자 금액의 75% 이상을 급여로 사용하여만 하여야만 유리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제 렌트 프로퍼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는 직원은 없으나 렌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지금 이 부분들에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십니다. 임대료를 많이 내야 될 때 그러면 받아서 직원 급여는 작년에 어떻게 해서 했지만 그 부분을 대부분 임대료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또는 랜드로드들한테 그런 이제 그 문의를 자료를 제공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PPP를 신청해서 우리 렌트를 내는데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 트레저리 오피스의 공문에 의거하면은 급여가 75%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조금 더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지만 꼭 기억하시고서 기본적으로 이 PPP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페이롤을 프로텍트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급여와 직원의 고용 승계 또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쓰여질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만약에 이걸 내가 퀄리파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급여에 지급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급여의 지급을 덜 했을 때는 이 감면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레이쇼에 의거해서 이 감면 혜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거래하실 은행 담당자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꼭 SBA 지정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자율도 낮고 여러 가지로 우리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을 준 융자다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렌더들은 그 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렌더들이 어떤 혜택을 받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애플리케이션 피라든가 아니면은 서류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SBA를 통해서 정부 기관을 통해서 reimburse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혜택 때문에 은행권들에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요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서 융자를 서류를 진행할 때 은행권에 큰 도움, 가능한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고 상담받으시고 점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SBA 지정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2금융기관이라던가 또는 다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과 일을 할 때는 이 부분 확인하시고 넘어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청 시작일은 4월 3일부터입니다. 지금 저희 회계법인이 키뱅크, 허닝턴뱅크, JP모건, 체이스뱅크죠. 이 뱅커들과 아주 긴밀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고위에 계신 분들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금요일 날 내일이죠. 금요일 4월 3일부터 시작하기로 많은 은행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다가 사실상 월요일로 지금 딜레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뱅커나 은행 관계자가 금요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약속했을지라도 다음 월요일부터 실제적으로 업무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겠고요. 이때 신청 방법은 self submission입니다. 우리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시중 은행을 통해서는 확인이 된 바인데요. 은행 담당자 또는 융자 담당자한테 제출을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올 답변은 감사하다, 잘 받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여기를 통해서 신청서 또는 필요한 자료들을 하라라고 분명히 그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은행들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포털을 만들고 있고요. 웹사이트를.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당된 자료와 또 PPP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이 됐던 또는 페이퍼가 됐던 작성해서 업로드를 시키는 형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저희 회계법인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적일은 4월 3일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간 동안 회계사에게 통보하셔서 내가 지금 이 은행과 지금 그 PPP 론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자료들을 좀 준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4월 다음 주가 되겠죠. 월요일에 시작하실 때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시거나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서둘러 뱅커와 접촉하시고 미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미팅 예약까지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온라인으로 셀프 서브미션을 하는데 왜 뱅커와 연락을 잡으시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이 되면은 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이제 언더라이팅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심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때는 페이롤 텍스 관련된 자료들 941이라는 폼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직원 급여를 보고하는 폼인데요. 그 폼을 필요로 하실 거고요. 또는 주정부에 따라서 UC, Unemployment Compensation이 있는 그 주의 경우에는 그 아마 UC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요청받으실 것은 페이롤 저널 또는 페이롤 레저에 대한 페이롤 직원의 페이롤 관련된 급여 관련된 자료를 요청받으실 것입니다. 또 기타 회사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요청받으실 것이고요. 이런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은 회계법인 또는 페이롤을 진행하는 회사를 통해서 모두 다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됐을 때에 그 이후의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PPP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forgiveness, 탕감. 두 번째는 절이입니다. 0.5%. 사실 탕감이 더 중요하겠죠. 예, 탕감을 받기 위한 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렌트, 임대, 몰기지 또는 유틸리티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중간자의 심사 역할을 뱅커 또는 렌더가 은행들이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냐는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실 은행 뱅커 또는 렌더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토의를 하신 이후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필요한 거 다 파악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누구와 함께 준비하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CPA, 회계법인, 그 렌더, 이러한 프로페셔널들과 함께 같이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PPP가 에 대한 접수가 시작될 겁니다. 350 million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할당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그 30 million이죠. 3천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운운하고 평가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신청하십시오. 무조건 신청이라는 말은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고요. 이에 앞서 내가 PPA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가?
내가 하는 했을 때에 과연 유리한가는 반드시 함께 일하시는 회계사와 상담을 꼭 진행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PPP론이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고 PPP론이 어쩌면은 자격 조건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나누고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최소한 10분에게는 문의를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자영업자입니다. 셀프 인플로이고 스케줄 C라는 폼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직원이 없습니다. 페이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이 PPP론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은행에 연락하시면 거의 대부분 가능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는 저희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아마도 은행에서는 일단 신청서를 받아놓으면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에 더 힘을 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Small Business Owner, Sample 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 Uber Driver 모두 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융자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페이롤 금액의 월 평균 급여 금액의 2.5배가 산정 기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은 있으나 실제로 융자 금액을 계산할 때는 안타깝게도 0이 될 겁니다. 페이롤 금액이 없으면. 이 부분 지금 오늘 현재 4월 2일 6시 31분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어 액트, 특별히 PPP 융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또 궁금한 사항들,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빙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JC 회계법인의 지호준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